네임드 파이프, 즉 이름이 있는 파이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했던 파이프는 특별히 이름을 갖고 있지 않는 파이프였어요. 그냥 파일 디스크립터나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해당하는 파이프를 접근할 수밖에 없었죠. 따라서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서 그 파일 디스크립터나 파일 포인터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파이프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었고, 따라서 보통은 부모 자식 프로세스 사이에서 그 공유하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나 파일 포인터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부모 자식 관계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서로 다른 프로세스들이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사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네임드 파이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파이프의 이름을, 즉 파일명을 기술을 해주어서 그 파일을 통해서 2개 이상의 프로세스가 정보를 주고받도록 하되, 그 파일은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지는 파일이 아니라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이프라는 프로세스 간 통신 방법을 이용을 해서 주고받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현재 파일 시스템 내에 특정 경로 내에 파이프라는 파일이 하나 생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파일은 내가 먼저 보낸 내용들을 읽어가는 쪽에서 먼저 읽어가는 선입 선처리 방법을 취하고 있어서 FIFO 파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 FIFO 파일을 통해 가지고서 서로 연관이 없는 다수의 프로세스들이 파이프를 통해 데이터들을 주고받는 일들을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네임드 파이프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쉘에서 mknode라는 명령을 p 옵션과 같이 사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mypipe라는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는데, 그 파일은 파이프라는 장치 파일로 만들도록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mypipe라는 것을 보면 제일 앞에 파일의 성격을 나타내는 부분에 가보면 p라는, 얘는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어지는 파일이 아니라 파이프에 대한 파일명이다 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보면 mknode 하기를 mypipe라는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어요. p옵션 지정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현재 파이프에 대한 장치 파일이 하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현재 이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은 나와 그룹 사용자들은 읽고 쓰고를 모두 다 할 수 있고, 기타 사용자는 읽기만 사용 가능한 형태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네요. 필요에 따라서 접근 권한을 바꿔주면 그 접근 권한에 해당하는 사용자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볼 수 있고, 이후 우리는 이 파이프를 통해서 정보들을 주고받는 일들을 수행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ls-f 하는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를 리다이렉션에서 파일로 보내는 것이죠. 파이프라는 파일로 보내라 라고 한다면 현재 이 ls-f라는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가 파이프에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파이프에 전달을 했지만 아직 파이프에서 데이터를 읽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파이프에서 이 내용을 읽어갈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터미널에서 수행을 해봅시다. wc라는 명령을 수행을 하기를 현재 리다이렉션 하기를 mypipe로부터 읽어와라 라는 처리를 수행을 했어요. 현재 mypipe라는 것은 현재 ls-f의 수행 결과가 전달되고 있는 상황일 테니까 그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받은 값을 화면에 적절히 출력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파이프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 전달했기 때문에 역시 보내는 쪽에서도 잘 수행을 끝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모아라는 명령을 통해서 mypipe로부터 정보를 가져와라 라고 한다면 현재 파이프는 역시 이 처리가 끝난 다음에는 더 이상 보내어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파이프에 입력되어질 때까지 대기하는 상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른 쪽에서 ls-l 옵션 하기를 루트 디렉토리의 조회 결과를 mypipe로 보내라 라고 해주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보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입력하는 쪽에서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낸 내용을 모아라는 명령의 입력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쉘상에서는 이렇게 내가 새로운 파이프 파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면 되는데, 프로그램 내에서는 mkfiffo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 가지고서 네임드 파이프를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makefiffo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첫 번째 인자로
그 파이프에 대한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접근 권한에 대한 모드 값을, 이 파이프를 어떤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정해주는 모드 값을 써주게 되어져요. 제대로 잘 파이프가 만들어지면 0의 값을, 실패하면 -1의 값을 반환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는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각각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파이프로부터 내용을 읽어드리는 쪽에서는 makeP4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mypipe 2번이라는 파이프를 하나 생성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파이프에 대해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작업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파일 접근하듯이 open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mypipe2라는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오픈해서 하나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얻도록 했어요. 자, 그 얻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서 현재 리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maxline계만큼, 현재 내가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적으로 읽어드리고 그 읽어드린 내용을 현재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npwriter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파이프의 정보를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현재 14번째 줄에서 sprintf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 메시지라는 배열에다가 현재 다음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번째 줄에서 mypipe2라는 파이프를 쓰기 모드로 오픈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npreader라는 부분에서 파이프 파일을 이미 만들었으니까 그 만든 파이프를 이용해서 정보를 쓰겠다라는 것이겠죠. 여기서 또 만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mypipe 2번이라는 파이프 파일을 오픈을 해보고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오픈해서 실패하게 되겠죠. 현재 오픈 시스템 호출은 제대로 오픈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1의 값을 반환해 주게 될 테니까 npreader 쪽에서 파이프 파일이 만들어질 때까지 1초마다 쉬어가면서 다시 오픈하는 일들을 재시도하도록 구성을 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가 오픈이 적절히 일어나서 이 두 화일문을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write 시스템 호출을 통해 가지고서 파일 디스크립터가 가리키는, 즉 파이프에다가 이 메시지의 내용을 3초에 한 번씩 4번 반복해 가면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현재 npwriter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볼 거예요. 현재 npwriter는 아직 파이프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아마도 파이프 파일을 오픈하기 위해서 재시도하고 있을 것이에요. 현재 mypipe 2번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상황에서 npreader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이제 npwriter에서 파이프에 쓰여진 내용을 약 3초에 한 번씩 읽어올 수 있게 되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들이 다 잘 전달되어지고 나서는 두 프로세스 모두 다 잘 종료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